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도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음압 재택근무 관련이죠. 재택근무 관련된 닉네트, 알소프트, 그리고 새롭게 음압병동에 포함되어 있는 SY.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원래 음압병동 병실 하면 뭐 GH 신소재, 그다음 우정바이오가 있는데 그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대체 안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음압병동이 이 코로나 환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병상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SY에서 개발하고 있는 클린룸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시간에서 좀 상승을 했는데 뭐 차트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넣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릭스미스 주주들 피말리는 종목 중에 하나죠. 뭐 자세한 내용은 차트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4종목이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닉네트부터 볼게요. 자, 닉네트 재택근무 관련이에요. 사실 알서포트가 대장이고 그 뒤에 이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알서포트하고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알서포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 단계 이게 대부분 이게 급등에 대한 세력주 패턴이거든요. 이런 알서포트에 대한 차트 자체가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항상 세력주 말씀을 드릴 때 이 GV라는 종목과 이런 종목 한 단계 바닥에서부터 상승을 해놓고 바닥까지 눌러놓고 거기서부터 강하게 뽑아내거든요. 그리고 장원테크 요 자리죠. 얘도 한 단계 올라왔다가 여기서부터 강하게 뽑아내고 이 자리를 다 반납시킨 다음에 뭐한다? 그 다음 또 강하게 뽑아낸다라는 거. 그죠? 그거랑 비슷한 게 이 알서포트예요. 알서포트도 한 단계 세게 쳐 올려놓고 결국에 이 자리를 다 반납시키고 지지하는 그림을 한 게 한 번 더 올리면서 이 고점을 못 넘기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강하게 쐈거든요. 뭐 이제 코로나 뭐 확진자들이 늘면서 더 큰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의 자리도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사실. 그죠? 사실 높은 자리고 지금 여 자리에서부터 정배열이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이 이평에 대한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죠? 밑바닥에 대한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고 그에 비해서 이 닉네트라는 종목은 이격도가 이제 시작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닉네트가 대장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히토루 유니온이 먼저 가다가 유니온 머티리얼로 대장이 바뀌고 그리고 다시 또 유니온으로 오고 그만큼 테마가 계속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이 테마 안에서 순환이 돈다. 그래야 기존 주주, 뭐 강성주주든 신규 매수자들이 유입되고 기존에 있던 이 매도 대기자들이 나가면서 순환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인데 닉네트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올라오는 자리에서 요 자리에 대한 박스를 어느 정도 쳤어요. 요 자리로 잡아도 되겠다. 요 자리에 대한 박스를 쳤고 그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100명대 혹은 150명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주가가 하염없이 빠졌거든요. 주가가 하염없이 빠졌죠.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없이 그냥 눌렀어요. 눌렀어요. A파가 나오고 B파가 나오고 C파가 나오고 그리고 요 안에서 횡보하는 박스를 잡다가 다시 한 차례 코로나가 발생되고 인원이 200명, 300명 늘어나면서 또 2단계로 이 수도권은 변경이 되면서 또 한 차례 큰 상승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온다. 기존의 차트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왜? 지금 현재 2단계를 최소 2주간 유지를 할 거고, 또 이 오늘 583명이 나왔어요. 엄청 오랜만에 좋지 못한 소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최근에 이 백신 기대감으로 코스피만 주구장창 가고 코스닥은 눌린다. 왜? 제약바이오 섹터가 대부분 코로나로 엮어서 이 3월달부터 어찌 보면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반도체보다 제약바이오 쪽에 힘이 더 많이 간단 말이에요. 왜? 코스닥의 반 이상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백신에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날아간 종목들도 있지만 그건 개별 몇 종목에 해당되는 것 뿐이지 나머지 일반적인 종목들은 다 하라 그랬어요. 특히 코로나 진단키트.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진단키트에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선별해서 보여드렸죠. 지금의 자리에서는 트라이를 해볼 자리다. 그죠? 어제 엑세스바이오였고 오늘 또 시간에서 엑세스바이오 올라오고 있고 4% 정도.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오늘 또 5% 7% 정도까지였네요. 아무튼 반등을 했고, 시젠도 1차적으로 한 단계 일단 지지하는 그림은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이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찌됐든 이 코로나가 좋지 않은 거고 당연히 지수가 빠져야 되는 건데, 우리 코스닥 시장은 이런 코로나가 터짐으로써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골고루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왜? 대부분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엮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종목이라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이 테마성 물량이 좀 빠져나가고 또 다른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또 상승을 할지언정 지금 당장은 이런 관점에서 현재는 코스닥이 버티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늘 닉네트가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무너졌거든요. 오늘 미국 시장은 또 이제 휴장이죠. 추수감사제도 있고 미국 시장의 신고가 다우는 또 3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앞자리 라운드 피겨 값으로 인해 하락도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왔다 갔다 앞자리가 변경돼야 되니까 그만큼 매물이 많다라는 관점인 거고, 자, 이래나 저래나 이 닉네트는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처음에 뭐가 움직였어요? 음압병실이 먼저 움직였어요. 음압병실이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곧 수능도 있고 하니까 뭐 메가스터디 뭐 그런 종목처럼 인터넷 교육 관련된, 그리고 재택근무 이 세 개가 뭐 뒤에 뭐 택배, 그 다음에 뭐 배달 음식, 뭐 소비, 포장지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요 세 개가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혹은 1.5단계, 2단계로 넘어가면서 많이 수혜를 받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2단계가 발병이 났고 그로 인해서 오늘 또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를 수는 있지만 이 확진자 자체가 하루 이틀 사이에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 다음 주 초까지는 어느 정도 300선 정도는 유지할 확률이 좀 더 있다라는 거죠. 뭐 좋지 못한 일이긴 한데 저희 쪽한테는, 근데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참 그게 참 애매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살 수도 없는 거고, 또 샀으면 이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바라기도 좀 애매하고, 그죠?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이 차트 기준으로 보면, 자, 월봉으로 보면 이번 달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럼 이번 달 요 자리죠. 8,500원 위로 올려다 놓고 끝나는 게 좋거든요. 그럼 금요일, 월요일 이틀 남았어요. 이틀 안에 올려다 놓든 아니면 12월 1일날 이 위로 갭을 떠서 움직여야만이 다시 한번 이 만원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주봉상으로 보면 주가가 한 차례 내렸다 올렸다 눌렀단 말이에요. 그죠? 파동 하락 A파 B파 C파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다시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또 한 차례 눌렀단 말이죠. 이번 주에. 그죠? 그 눌렀던 자리가 어디예요?
이 첫 번째 하락을 했던 하락 지점에서 지지를 해준 거예요. 이 바닥까지 굳이 내려오지 않고. 그렇다면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은 높다라는 거죠.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눌렀다. 그러면 1파가 나왔다, 2파가 나왔다, 다시 3파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혹은 1파가 나오고 2파 하락, 그 다음에 B파, 다시 한번 C파가 나왔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잡을 수는 없겠죠. 왜냐? 사실상 지금 이 2단계가 뭐 내일 당장 해소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진자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굳이 놓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얘는 재택근무 관련으로 알서포트랑 닉네트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 자체가 여기에서 들어왔던 수급 자체가 여기서 빠져나가든 아니면 이 수급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크게 올리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 이 메이저 세력들한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뭐 실제로 얘네들이 뭐 자선 사업하려고 이 종목을 들어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넣어놨고 어느 정도 매수를 했고 하락을 시키면서 평단가를 맞췄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그것까지는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거래를 태우면서 슈팅을 올라온다라는 거죠. 슈팅 올라온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을 한번 그릴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거냐 그런 기준에서 좀 볼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자리가 실제적으로 이 자리까지는 버틸 수 있는 자리긴 해요. 좀 봤을 때 이 7,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지금의 관점에서는 7,650원 7,450원이 구름대 상단이 뭐가 된다 이제 지지가 된다. 요 자리 혹은 좀 더 강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면 종가상 7,7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얘는 종가상입니다. 그러면 장중에 여기까지 눌렀다가 요렇게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바로 한번 치고 더 가든지. 그럼 한 번 더 치면 못해도 요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분봉상에 보더라도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8,700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죠. 그런 자리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고 지금 올라오는 각도가 강하게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깨지 않는 그림이 훨씬 좋고요. 깨더라도 밑에서 올라오는 이 거래량 부분에서 지지만 받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여기까지. 이 안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뭐하다? 시간이 하루 이틀 더 걸리더라도 한 차례 더 슈팅은 나온다. 오늘의 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죠. 비트컴퓨터도 보면 올라오면서 이 구름대를 제대로 못 뚫었어요. 그쵸? 구름대를 못 뚫어서 이 안에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구름대가 낮아지면서 짧은 거리에서 슈팅을 한 번 더 쏘고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든 눌렀다가 또 버티면 한 번 더 가든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저는 오늘 일단 정리 다 했거든요. 그닥 힘이 없더라고요. 원격 의료 애들이 크게 힘이 없어서 일단 정리는 했는데 뭐 조금 더 볼 수도 있는 그림 중에 하나긴 해요. 차트를 만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몸통을 감싸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다. 얘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관점에서 보듯이 닉네트도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온 수급이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에 비해서 알서포트 기존의 대장이었죠. 얘는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죠? 기존 거 다 지우고요. 강하게 상승을 했고 뭐 기존의 자리에서 일단 이제 이격도가 되게 많이 벌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시세가 한번 난 거예요. 뭐 얼마인가요? 4,000원부터 24,000원 한 600% 정도 최소 600% 정도 상승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이 닉네트보다 좀 약하다라는 관점인 거고
얘는 기존의 흐름을 보면 요렇게 추세를 잡고 요렇게 추세를 잡고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여기서 요렇게 추세가 올라가고 여기서 가속도가 조금 붙고 나서부터 여기서부터 차트가 달라졌죠. 모양이. 요렇게 한번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쏘았단 말이에요. 그죠? 쏘면서 이 추세가 깨지면서 급등 추세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추세가 깨지니까 단기적으로 하락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여기 깨지면 여기까지 지켜보고 안 되면 손절하든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서 각도가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가 어디다? 요 자리에 대한 건데 여기에서 갭이 한번 떴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렇게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는 1차적으로 한번 메꾸고, 이렇게 올라왔던 자리 한번 메꾸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이 자리를 못 지키니까 한 번 더 눌러서 내려앉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시작했던 자리 때까지. 여기죠? 요 자리 때까지 한 번 더 내려앉힌 거예요. 여기서부터 각도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서진 않았거든요. 여기서부터 진짜 세게 갔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다 눌렀다. 대부분 코로나,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다 이런 자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요렇게 스물스물 갔다가 요렇게 튀었던 자리를 요렇게 메꾸든 아니면 요렇게 메꾸든 다 메꾼다라는 거죠. 왜? 시간이 지나면서 수급이 빠져나가고 테마가 쉬는 동안에는 결국엔 급하게 오른 자리는 다 메꾼다라는 관점에서 차트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에서 이 메꾼 자리를 급하게 뛰었던 자리를 메꾸고 나서 주가가 얘도 하염없이 빠졌거든요. 요렇게 차트 잡고 또 요렇게 가던 자리, 그리고 요렇게 가던 자리를 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추세를 요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죠? 바꿨으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바닥은 여기 잡았고 그 다음 바닥이 요 자리, 그리고 그 위에서 한 차례 눌렀다가 슈팅이 잠깐이라도 나왔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요 자리, 그리고 몸통으로는 요 자리 14,800원. 그죠? 그러면 얘를 좀 수익 관점에서 본다면 14,50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구름대 상단을 일단 한 차례 때린 거예요. 매물에 대한 확인을 한 거고, 여기서 갭을 띄워서 강하게 쏘든 아니면 거래량이 조금 더 붙으면서 이 자리를 오늘 닉네트처럼 뚫고 올라서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1차적으로 이 자리가 이제 좀 수익 관점에서의 지지의 라인인 거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누르면서 올라왔던 자리에 이 바닥권이 여기거든요. 그나마 거래가 여기가 다른 구간에 비해서 가장 많이 올라왔던 자리예요. 여기 뺀 나머지. 그럼 이 자리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몸통이 여기, 오늘의 고점, 오늘의 종가죠. 그리고 바닥이 여기에요. 오늘의 저점이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15,3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기준으로 종가상, 그러면 뭐한다?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자리는 이 18,000원 부근, 이 18,000원 부근을 뚫고 올라서야 그 다음 또 이 19,500원에서 20,000원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월봉상에 보면 단기간에 지금 흐름 나쁘지 않아요.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었던 자리 뺀 나머지 하락을 했던 자리는 거래를 줄이면서 조정을 줬고, 그 자리를 감싸면서 거래가 다시 한번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요렇게 이번 달 마감을 한다고 하면 다음 달 거래가 좀 더 들어오면서 한 차례 위로 뽑아낼 수도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터진다면 이때는 뭐다?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터진다면 윗꼬리를 단다라는 관점에서, 그게 아니라 몸통으로 감싼다면 뭐 이건 더 들고 가도 되겠죠. 그죠? 월봉상엔 그런 관점이고요. 근데 이 월봉상에도 여기가 이격도가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 올라오다가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었으니까 여기서 한 차례만 더 눌렀으면 올라가는 이평을 꺾어서 내려앉히면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격도를 줄이는 관점인데 뜬금없이 2단계가 확장이 되면서 지금 갑작스럽게 튀어오른 자리거든요. 계속 눈치 보고 있다가 결론적인 건 그리고 이 주봉상에 보더라도 저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눌렀던 자리가 요 자리죠. 여기서 한 차례 누르고 올라왔다가 누른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렀고 그죠? 그럼 여기가 실제적인 저점인 거고 한 차례 올라왔으니까 다시 눌릴 땐 그 다음 그 전에 저점 여기서만 지지가 나오면 한 번 더 그죠? 링네트랑 비슷한 모습이죠. 그럼 한 차례 더 얘도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파동을 단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뭐한다?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대신 손절 자리는 잘 지켜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Y 음압병동 관련주예요. 기존에는 대성 파인텍하고 좀 같이 움직였던 흐름이거든요. 여기랑 여기까진 모르겠어요. 여기까진 모르겠지만 여기랑 여기는 대성 파인텍이랑 좀 같이 움직였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유상증자인가요? 무상증자였나? 유상증자였나? 잠시만요. 무상증자네요. 11월 10일. 아닌데? 잠깐만요. 10월 27일. 여기 있네요. 유상증자. 유상증자 맞죠? 10월 29일. 여기서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그냥 하락시켰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래가 들어온 자리예요. 그죠? 여기서 거래가 들어왔고 어느 정도 여기서 거래가 나갔다고 하지만 요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이 거래량 자체가 여기 이런 자리로 나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다? 여기가 갭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갭으로 눌렀다라는 관점이면 실제적으로 이 물량이 여기서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슬금슬금 올라온다라는 거고 올라오면서 오늘 이 음악병동 관련으로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온 자리예요. 사실 이렇게 눌리면 슬금슬금 거래가 없다면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올라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 거래가 이 거래량을 상응하는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으면 맞고 떨어져요. 아니면 거래가 터지면서 뚫고 올라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자리다. 그리고 저점이 올라가는 자리다. 그러면 요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바닥에서. 그죠? 바닥에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길게 봤을 때 위에서 내려오던 장기 평선이 뭐 하는 자리? 밑으로 깔리는 자리예요. 밑으로 지금 누르는 자리죠.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자리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이걸 쳐올리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밑까지 내려와서 밑에 있던 단기평선들을 거의 다 꺾어 올리는 상태에서 주가를 강하게 띄우면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오고 나서 얘가 꺾어서 올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뭐가 돼? 정배열 초입이 되는 거예요. 얘도. 대신 위에서 내려오는 자리에서 정배열 초입이 될 때는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한 번 더 눌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놓거든요. 왜? 얘가 여기서 지금 돌린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아서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차례 올렸다가 다시 누를 수 있는 확률이 나와요. 그런 기준도 있다라는 거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굉장한 상승을 해주고 나서 여기가 초입이었다고 볼 수 있죠.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그어보면 요렇게 나와요. 그런 바닥권을 밑으로 빠졌다가 뭐한 자리? 올라온 자리죠. 그리고
그동안 뭐 얼마나 전환사채랑 유상증자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장하고 나서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바닥에서의 거래량은 긍정적이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거래량에서 한 차례 올라올 때 한 번에 단기적으로 뚫고 올라와서 요런 자리까지 바로 치고 올릴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한번 요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까지 치고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다시 누르면서 요런 이 음봉 자리, 요 자리 혹은 좀 더 강하게 갈 놈이라면 이 윗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주면 그때 한번 어디 요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얘가 상패될 확률만 떨어진다며. 근데 지금의 그림으로 봤을 땐 뭐 회사가 그렇게 엄청 나쁜 회사 같진 않아요. 대주주 물량도 40%면 적정선이고요. 적정선이고 시총도 2천억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뭐 이런 종목들은 급등을 한번 시키기도 나쁘지 않다. 결국에 나중에 요런 자리까지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되겠지만 왜? 주봉은 아직 자리를 만들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죠? 얘 같은 경우도 이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추세를 위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 한 차례 올렸다가 누르고 다시 한 차례 올랐다가 누를 때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고,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위로 올린다라는 건 이 들어왔던 이 자리 자체가, 윗골이 달았던 이 자리 자체가 뭐다? 매집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매집이 확실하게 되려면 이 자리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못 넘어서면 맞고 다시 한 차례 누르고 나서 그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매집봉을 또 만든다라는 거예요. 대신 거래량이 그때는 적게 터져야 된다. 여기서 한번 빵 하고 터지면 들어왔던 수급이 나간 거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와야만이 다시 채워진다라는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그래서 아까 6,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5,350원 부근을 넘어서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안정빵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이 주봉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기존에 얘가 놀았던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요 자리죠. 여기가 바닥이고 위로 올라가면서 요 자리 요렇게만 잡아놓으면 여기가 중간값이 되는 거고, 그죠? 중간값이 이 최근에 나왔던 고점이죠. 중간값이 되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한 번 더 여기 7,000원대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자리, 여기서 좀 더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 여기서 또 한 번 박스가 이렇게 있죠. 이 박스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이런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럼 그런 자리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대신 현재 이 움직임이 음악병동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요런 자리까지는 당장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 왜? 이 코로나가 그럼 계속 연결이 돼야 되니까 2단계가 2.5단계가 되고 3단계가 되고 해야 요런 그림에 대한 확인을 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테마로는 그건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슈팅을 한 번 더 낼 수 있는 자리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000원 부근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긴 해요. 사실 5,400원을 넘어서면 7,000원 부근까지, 7,000원이면 요 정도 자리 되겠네요. 아까 전에 봤던 그 박스 상단, 그쵸? 그 위에 또 여기 박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니까 그죠?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얘는 좀 장기적으로 관점에서도 봐도 아직은 나쁘지 않다. 대신 시간은
좀 많이 소요될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슈팅은 한 번 더 뽑아 먹을 수 있는 자리다. 내일 갭 뜨면 갭 뜨는 건 꼭 조심하세요. 시간에서 5%나 떴네요. 후반부에 쫙 치고 올리더라고요. 치지 말지. 2, 3%에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시간으로 살려다 그냥 안 샀거든요. 저도 종목 좀 줄이려고 안 샀는데 4,950원 4,950원이 여기 기존 고점의 위자리네요. 4,950원 요 자리인데, 내일 이 위에서 갭이 뜰 수도 있겠죠. 5,000원 부근에서 여기서 갭이 뜨면 일단은 좀 관망하는 게, 한 번 더 누르는 자리, 눌림의 자리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한 4,800원 정도 오면 저 같은 경우는 슬금슬금 매수해볼 것 같아요. 4,500원대까지 4,500원에서 4,400원대까지는 좀 다시 모아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그럼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자리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좀 받아 먹으면, 못해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까지는 한 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인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헬릭스미스.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신라젠과 이 코스닥을 뒤흔들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가 이 회사만의 악재가 터지고 유상증자를 하고, 또 주주 피 빨아먹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나 했더니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봤죠.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네 어쩌네 하니까 다시 한 차례 유상증자를 요청을 했어요. 파생 상품으로 손절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손해볼 건 손해보고 원금을 빼겠다. 빼고, 그 다음에 또 유상증자를 주주들한테, 결국 주주들 피 빨아먹는 종목이죠. 주주들은 이 회사의 기대감으로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말 그대로 임상 연구에 투자라고 유상증자를 하고 성공을 시켜놨더니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투자를 한 거죠. 뭣도 모르면서 투자를 해서 엄청난 손실을 받고, 그로 인해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상패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7만원 부근에서 17,000원까지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진 거죠.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도 이런 시점에서 못할 수도 있다 라고 막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엔 찌라시빨이죠. 결국엔 뉴스로 엔젠시스 누게리병 임상 이상 게시한다, 엔젠시스 미 3상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요런 당뇨병 요런 찌라시를 내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 니들이 이번에도 좀 도와달라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려놔야 실제적인 유상증자 가격이 17,000원대 정도라면 지금의 가격에서 받으면 그래도 30% 이상 최소 이익이거든요. 그래야 들고 있는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받지, 지금 자리가 17,000원 밑인데 굳이 17,000원에 유상증자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그런 걸 관점에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래나 저래나 뭐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강하게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터졌던 거래량은 여 자리에서 메꿨어요. 단기적으로 요 자리로 터졌던 거래량이 이 자리에서 메꿨다라는 거고, 이 자리가 올라오면서 일단 단기적인 갭 자리는 메꿨다라는 거죠. 여기 요 자리까지는 메꿨고, 얘가 최근에 누르면서 이 자리를 좀 지지하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 차례 더 밀었죠. 26,500원까지 밀었다가 다시 올려는 놨어요. 근데 거래량이 좀 약해요. 왜? 주가가 위에서부터 하염없이 빠졌기 때문에 구름대 하단이 뭐가 된다? 지금 저항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못해도 빠르게 거래가 좀 들어오든 갭을 띄우든 이슈몰이를 해서라도 이 자리 31,000원 위로 무조건 올려다 놔야 돼요. 얘가 올려다 놔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이게 이번 달 말까지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나 하락하는 그림이 나와주면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버티다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상관은 없는데 요렇게 버티다가 여기서 그냥 눌러가지고 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뭐 이슈에서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까지 가든 아니면 여기서 그냥 꼬라 박아서 내려가든 그러면 진짜 이거는 아웃인 거죠. 근데 지금의 자리로 그냥 관점에서 거래량 들어온 거랑 따져서 보면 거래가 이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여기가 거래량인 거고 일단 상한가 나왔던 자리가 여기서 여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얼마예요? 26,500원이에요. 그죠? 그럼 26,500원 중간값은 이탈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뭐한다? 한 차례 올려다 놨으니까 다시 한 차례 눌렀다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고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의 관점인 거고 그럴 거면 거래량이 좀 터져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적은 거래량으로 한번 치고 누르면서 이 구름대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횡보하다가 뚫고 올라서 안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한다? 한 차례 5만원에서 6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얘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아이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어찌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보면요, 얘가 기존에 올라오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에요. 한 단계 올려다 놓고 여기서 슈팅이 강하게 나왔죠. 강하게 나오면서 밀려고 억지로 쳐 올린 거예요. 이 자리는 먹고 튀려고 들고 있던 물량이 얘가 악재가 있구나, 파생상품 손실을 봤다라는 걸 미리 정보를 안 애들이 한번 슈팅을 내놓고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왔죠. 그죠? 바닥까지 내려왔다라는 거고, 이 자리에서 요 자리가 얼마예요? 50%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가 한 30%, 이게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자리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37,80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만이 추세적으로 다시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여기 49,0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뭐한다? 기존의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건 뭐 유상증자 성공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거를 받아야만이 관리 종목을 탈피할 수 있어요. 왜? 돈이 있어야 자본 잠식이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고, 솔직히 이 종목은 이 기존에 뭐 7만원 몇십만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대주주 물량이 진짜 형편없어요. 누가 봐도 시총 큰 잡주예요. 그냥 하는 짓이 뭐 위에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먹고 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주주 물량 자체가 너무 낮다.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래도 낮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월봉상에 보면 여기 바닥까지 한번 눌러줄 줄 알았더니 그 위에서 일단 버텼어요. 그러면서 거래가 많이 여기서 터졌고, 그 거래를 상응하는 거래량은 나왔지만 이 음봉을 아직 못 감쌌다라는 거죠. 여기를 감싸야 돼요.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와서 감싸는 척 했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5일선이 밑으로 꺾는 자리니까 강하게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니까 이 현재 종가 위주로만 버틴다면 맞고 떨어지든 올라타든 둘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지 않고 이번 달 조금 더 올려놓고 끝난다면 그 다음 달 개파락만 떨어지지 않으면 이 5일선 위로는 올라탄다. 그러면 다시 한 차례 이 11선 혹은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이 장기평선 부근까지는 한 번 더 갈 수는 있다. 대신 이 자리를 단기적으로 49,000원이죠. 이 자리를 단기적으로는 못 넘긴다. 5만원. 결국 5만원이죠. 5만원은 못 넘긴다. 왜? 위에서 내려오는 이 11선이 5일선보다 더 강하게 쏟아내요.
그러면 여기서 치고 올릴 때 무조건 여기는 맞아요. 맞으면 한 번 더 누른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얘를 꺾어서 내려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월봉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죠?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봐야 돼요. 얘가 다시 날아갈 거라는 관점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대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래도 최소 50에서 70% 정도는 또 볼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반이죠. 복불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불복인데 현재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유상증자가 그래도 잘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에 투자를 했던 이 강성주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제약바이오가 그런 게 많잖아요. 여기서 진행 중인 엔젠시스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한 번은 더 그래도 올려놓을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자리가 못해도 48,000원에서 5만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인 거고, 좀 더 강한 이슈로 상승을 한다면 5만 5천원에서 5만 7천원 부근 혹은 이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대신 그 이상은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좀 더 상승하면 정말 6만원대도 볼 수는 있긴 있는데 그러기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강하게 떨어지고 나서 아직 이 횡보했던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기껏해야 이제 1년 조금 더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횡보를 해줘야 된다. 왜? 얘는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던 이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여기가 고점인 거고 여기가 바닥인 거고, 그럼 여기가 바닥인 거고, 대략적으로 2년, 그리고 얘는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긴 하지만 그래도 큰 파동을 만들었던 자리는 한번 올라갔다 누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기 때문에 여기 기준과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하락했던 기준이 좀 더 짧다. 올라왔던 자리보다.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쏟아내는 자리는 아직은 안 나온다. 뭐 한다? 한 차례 올렸다 다시 한번 누르는 그런 그림으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질 거냐 아니면 그냥 뚫고 내려앉을 거냐, 뭐 유상증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죠. 실제적으로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이 장기평선이 꺾이기 전에 위로 올려다 놓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러기에는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기에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이평선이 이미 다다음 달만 지나도 꺾어서 내려앉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꺾었다가 주가만 세게 올려놓으면 다시 돌려서 정배열을 또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좀 있다.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올라가야 될 자리가 100% 이상이에요. 100%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이 자리를 올려다 놓고 지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가는 건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갔다가 윗꼬리 달고 그냥 내려오든 갔다가 다시 큰 흐름으로 내려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리까지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자리예요. 그죠? 대신 꼭 이 자리는, 이 종목은 좀 일봉상 애매하긴 하네요. 이 종목은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 있죠? 이 자리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26,800원. 이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해야 될 자리다.
뭐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이런 자리에선 지지가 나올 건데 못해도 나오긴 할 거지만 지금 현재 그림 보면요. 여기서 갭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가 빈 공간이에요. 여기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 여기를 한 번 더 눌렀는데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에서 지지가 나온 그림이고 여기도 빈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 강하게 그냥 쏟아냈죠. 그러면 상한가를 간 거죠. 왜? 여기 비었으니까 매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쏟아냈던 거고 당연히 올라갔다가 눌릴 때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강하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누른 게 아니라 올렸기 때문에 여기는 깨지면 그냥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못해도 그냥 주저앉는다.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이제 이 밑에서 지지받았던 이평이 저항이 된다라는 거고 거래가 들어오지 않으면 맞고 또 한 차례 눌린다라는 거거든. 22,000원대나 2만원대까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 자리가 좀 긴 관점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28,000원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한 번 더 위로 쏟아내는 걸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여나 주식하는 방법이든 공부 혹은 리딩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